불교 장례식도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불구토 상조는 장례 포교사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다림으로 고인을 축원하며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잡하고 불편하던데 불국토 상조는 어떤가요? 가입 양도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 문의 1577-7675. 자, 여기 이제 바로 이제 그 대안으로서 마음 챙김 명상이 이 시대의 아픔을 치료할 시대가 되었다라고 용감하게 선언하고 나온 사람이 존 카바진이라는 사람이죠. 여기 있는 모습에. 저 카바진은 제가 만나보기도 했지만 1979년에 MIT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생물학자예요. 이 사람이 그걸 받고 그 전에 1970년 초반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때 우리나라 스님 숭산 스님이 계세요. 그 미국의 그 뉴잉글랜드 지방인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그 일대를 뉴잉글랜드라고 그래요. 거기에 포교를 하시던 스님이에요. 저도 만나 뵙고 거기서. 뭐 저는 뭐 우리가 대학원 다닐 시절에 60년대 후반에 저 스님한테 강의도 듣고 했으니까 미국서 이제 포교를 하시다가 한 번씩 돌아와가지고 우리한테 특강도 해주고 그러시는 분이네요. 정신병도 고치고 막 이런 명상으로 기도해가지고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 스님의 제자예요, 이 가바진이. 거기 스님이 주례도 해주고 장가갈 때 이 사람 장가갈 때 주례도 해주고 불교도 가르쳐주고 참선도 가르쳐주고 불교에 아마 오리엔테이션을 내렸던 것 같아요. 숭산 스님이 영어를 아주 독일어 발음하듯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액센트를 막 넣어가지고 발음을 하는데 아주 단문을 가지고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막 용기 있게 해요. 그리고 그 하버드 대학원생들, 현각스님 같은 다 가르칩니다. 제자들. 근데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 저도 거기 가서 봤는데, 저는 그 보스턴에 있는 캠브리지 젠 센터에 며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독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예, 미국의 지식인들이 하버드나 MIT나 또는 보스턴 대학, 또는 그 뉴잉글랜드 여러 명문들이 많잖아요. 브라운 대학, 뭐 예전 이러면 뉴헤이븐의 예일 대학, 뭐 콜롬비아, 뉴욕 콜롬비아 대학 이런데 학생 대학원생들을 순회 법회를 해요. 월요일 날은 어디서 하고, 화요일 날 어디서 하고, 수요일 날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계 불교에 지금 서양 불교를 끌어가는 상당한 엘리트들이 숭산 스님 제자들이. 현각 스님 그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간 책도 있죠. 네, 바로 대표. 그런데 어떻든 이분이 카바진이 불교를 공부를 했어요. 여러 개를 했어요. 이제 그 숭산 스님한테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시아도인가 그 윗바사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티베트 불교를 배운 거예요. 족첸. 그러고 이제 티베트 불교의 사상, 불의 사상, non-dual being이라고 동체 대비라는 거죠. 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한 몸, 한 몸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베타적으로 생각 보는 게 아니죠. 다 같이 부처님 몸뚱이, 대자 대비로 이런 사상. 그게 이제 non-dual being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부를 세 개를 선불교, 그 다음에 윗바사나, 초기 불교, 그 다음에 그 티베트 불교의 그 사랑, 자비, 그 다음에 요가 이걸 배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1979년도에 유니버시티 마사추세츠 대학의 그 세포생물학 강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과대학의 세포생물학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그 의료원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공부를 불교 공부를 했고 여기 이게 아마 적용을 하면 환자들의 그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나한테 그런 클래스를 좀 열어달라. 이런 센터를 만들게 좀 도와달라. 아마 그런데 제가 잘 추측하건데 그 원장이 의료원장이 아마 유태인 같아요. 이 사람이 유태인이거든. 그 가바진이. 그래서 아마 그런 그 해서 좀 조금 소문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복도 같은 데를 빌려준 거예요. 이 복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 MBSR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가 하나하나 이제 이 토착화해 가면서 아까 시간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챙김이 만성 통증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것을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통증을 해야 하느냐? 지금까지도 통증 치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뭐 그냥 마취제나 뭐 급하면 마취제를 쓴다거나 또는 뭐 이완 근육 이완제를 쓴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그 전통 의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이 생각, 태도, 감정 이거를 바꾸면 이거는 뭐 몸에서 어떤 생물학적으로 일어난 병이 아니다. 통증이라는 게 생각이라든지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이 바뀌면 저절로 치유되는 거다라는 철학을 불교적인 철학을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의 철학입니다. 바람만 보면 없어진다. 보면 사라진다. 그 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상이라는 건 이 뭐라 그러면 성주개공이라 그러나 막 일어났다 구름이 막 만들어졌다가 쭉 있다가 구름이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 예? 우리의 뭐 생각이라는 것도 막 일어났다가 쭉 서 있다가 쑥 없어져 버린다. 고통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통증도 갑자기 이렇게 생겼다가 막 존재하다가 응? 그 다음에 괴 무너져가지고 공으로 돌아와 본다. 이거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고통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판단도 해석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있는 그대로. 그대로 바라보면 이게 쑥 생겼다가 쑥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는 왜 그 고통이 오면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을 병이 걸렸다. 나는 이제 내 절망적인 내가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 나를 막 자학을 하게 될 거예요. 절망의 늪에 빠뜨릴 것이고 또 터무니없이 막 괜찮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할 것도 안 해요. 그러면 네? 나는 근데 뭐 마음이 일체유심조인데 무슨 소리야 이러고 해봐. 그게 고쳐지나? 아무리 일체유심이 불러가 예? 아니야 그러면서 일체유심이야 이렇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해석이나 판단이나 어떤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고통을 아픈 거 그대로 느끼면서 아픈 거 같이 하다 보면 저절로 없어요. 매사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 네? 그렇죠? 그걸 실천해 봅니다. 이게 불교죠. 바라만 보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부정도 하지 않고 과장하지도 않고 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니고 부푼을 과장시킨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바라본다. 그러고 되면 그게 윗바사나예요. 그렇게 되면 사라진다. 어떤 고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고통을 가지고 막 내가 해석을 하면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 암 환자도 암을 모르다가 암을 아는 순간부터 지나친 해석을 함으로써 절망의 옆으로 빠져버립니다.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한 5살 먹은 애가 혈압병에 걸렸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혈압병을 다루는 간호사가 비스테니아라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가 혈압병을 제일 잘 다루는 대학병원 의사를 모셔와서 치료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해주려고 오려 그래요. 근데 그 의사는 미국 동부지방에 살고 이 환자는 이 어디냐면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주에 있어요. 그러가 이제 의사가 올라가는 날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이 솔트레이크 공항에 못 내리고요.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왔어 올 때. 못 오고 그때 의사는 또 샌프란시스코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뭐 올라가는 의사가 못 오게 됐다고 통보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5살 먹은 아이가 그날 죽어버려요. 그거를 보고 유명한 셀리그만이라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긍정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을 만들어냅니다. 네? 절망은 바로 절망적 해석을 하면 싱싱한 것도 그 절망을 늪으로 빠져버려요. 이거는 일치유심조죠, 정말. 그러니까 지나치게 해석하지 마라. 네? 지나치게 평가하거나 과장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있는 그대로를 보란 말이에요. 여여하게 진여라 그래요. 예? 그게 불법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막 조그만 걱정거리를 막 그냥 확대해가지고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입맛도 떨어지고 막 그냥 위기 상태로 스스로 몰고 가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는 마음이 그렇게 해서 지어낼 수가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마음 챙김이 통증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봄으로써 사라진다고 하는 이거를 옮겨가지고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90년 되면 유니버시티 마사추세츠 대학이 공식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채택이 되고 센터가 만들어지고요. 2006년에 되면 인지행동 치료의 새로운 물결, 제3물결이라고 해서 뉴 웨이브라고 해요. 더 서드 웨이브, 제3물결이라고 해서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하죠. 2015년에 되면 미국 내에서 900개 이상의 병원에서 마음챙김을 환자 치료에 적용을 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보험에 공제를 해줍니다. 마음챙김을 하면 그 비용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걸 다 보험료로 치료해줘요. 커버해줘요. 그래서 이게 미국 사회가 그냥 하면서 지금 전 세계 한 1000여 군데 센터가 생기고 우리나라 몇 개 도입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1년에 한 연구 논문 또는 임상 논문이 1,500편 정도씩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명상은 마음챙김 명상은 이제 하나의 과학이자 의학이 되어버렸다. 네. 이게 수련하고 이런 종교적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실용적 개념으로 옮겨져 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이 마음챙김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요. 여기 보면 제일 원조가 이제 MBSR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심각하다고 그랬잖아요. 우울증의 재발과 치료에 MBCT라는 게 있어요. MBCT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병, 정신분열, 조현병과 정상과 그 아주 경계에 있는 거 있어요. 아리까리한 아주 치료가 어려운 그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에 DBT라는 또 방법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Dialectical Behavior Therapy라고 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가벼운 우리 노이로제라든지 정서장애라든지 이런 일반적으로 심리 사이코테라피의 대상이 되고 상담의 대상도 되고 하는 이런 데 치료하는 방법에 액티브 커미트먼트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ACT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어요. 전념, 수용 전념 치료라고 그렇게 말해요. 받아들이는 거, 들어주는 거, 들어주고 여러분들 그걸 그대로 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그 중독이 심각한 문제라 그랬잖아요. 약물 중독이라든지 무슨 중독 이렇게 중독 가는 거, 중독 재발 방지 치료 프로그램이 MBRP라고 말합니다. Mindful Based Relapse Prevention이라고 하는 이 치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MB8라고 이거는 감정 표현 치료예요. 감정을 묻어두면 억압을 해버리면 온갖 병 다 걸리는 앞서 우리 들었죠? 예. 네. 감정 적절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그 표현법의 하나 그림을 표현한 게 뭐예요? 예? 미술 치료예요. 예? 또 노래로 표현한 감정을 즐거운 노래로 노래방 그거는 뭐 노래 치료죠. 노래 치료. 얼마나 국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됐어요. 그죠? 재밌었죠? 돈을 적게 들고 즐겁고 노래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상한 풍조 때문에 그죠? 타락돼 버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하고 옛날만큼 그렇게 순수한 걸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었던 치료법이에요. 노래방. 저는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다고요. 세계 가라오케 가지면 가라오케 원조가 한국입니다. 예. 그게 이게 MB아트라고 그러죠. 그게 감정 표현 치료예요, 이게. 억눌린 감정. 우리나라 노래란 거, 옛날 노래란 거, 농사 짓다 괴로운 그거 다 노래 나오고, 뭐, 마당극, 무슨 뭐, 군놀이 다 막, 한 풀이. 한 맺힌 거 풀이 한. 안동 탈춤, 하회 탈춤 하는 거, 보세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 섭식장애, 너무 비만이 많이 생기니까 섭식장애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 장애, 비만 장애, MB 요가라고 하는 맘챙김 요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720개 프로그램. 이게 또 2014년 경우에. 그때 나온 집계에서. 지금은 아마 한 1000개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근거가 없어요. 그냥 통계를 본 적이 없어서 2014년까지 밖에 못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자 이거를 활용을 하자 하는 게 아까 그 타임지에서 우리가 봤던 마인드풀 리볼루션 세상을 바꿔놓는다. 자 이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임상 쭉 했습니다. 자 교육 장면에 학생들 치료해야 된다. 학생들의 한 달에 문자를 3,000건 정도 10대 아들이 주고받는데 하루에 그럼 몇 건이에요? 100건 이상 하지? 우리나라에도 더 하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예? 그렇게 주의 집중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치료하자 해서 이제 선생님들을 훈련시킨 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이걸 마인드풀 세라피를 배워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는 마인드풀 스쿨. 저도 이걸 이제 대구 교육청과 조인트 해가지고 했는데, 군사 장면에 이 군대에 가면 애들이 얼어붙어가지고 요즘 애들이 그 덩치는 좋아도 용감하지도 않고 겁쟁이들이야. 그래서 막 그냥 프리징해. 얼어붙어버린 무서워가지고 불안하고 무섭고 이래. 그걸 또 이제 감정을 표현해서 치료해서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치료법이 있습니다. 월남전대부터 이게 그런 경향이 많았어요. 옛날만 독하지 않을까 애들이 전쟁해도 겁을 집어먹고 총도 이랬었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특전 부대들 배우고요. 또 그런 얘기 비판이 많습니다. 이제 살인하는데 군사 작전하는데 부처님 법을 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가 비판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 비판하는 사람이 안 하지만은 그 다음에 산업 장면에 이제 산업 전사라 합니다. 치열합니다. 예? 거기 살아남지 못하면 산업 전선에서 밀려난다고. 생산성도 올려야 되고 창조성도 발휘해야 되고
뭐 효율성도 발휘해야 되고 이 산업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는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스트레스 리덕션 해주는 이게 유명한 프로그램이 구글에서 특히 새로운 걸 만들어낸 이 IT 산업 쪽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 실리콘밸리에는 막 명상 안 한 데가 없죠. 그래서 삼성도 제가 그 자문위원 프로그램 할 때 관여도 했고 했지만 삼성, SK 뭐 우리나라 KT 뭐 LG 뭐 이렇다는 큰 기업들이 다 이 명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한 개인의 심리적인 질병, 신체적인 질병 치료에서부터 학교 장면, 군사 작전 장면, 산업 장면 이 온 세상의 마음 챙김을 풀어서 세상의 질병을 고칩니다. 이런 시대에 와 있다. 앞으로는 더 활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